저는 평생을 성공한 삶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아들, 잘 나가는 남편, 남부럽지 않은 재산.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들이었죠. 하지만 제 아들이 희귀병 진단을 받은 그날, 제 교만함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제가 며느리에게 퍼부은 그 독설 하나하나가 결국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 저는 소위 있는 집 출신입니다. 며느리 지수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이면 변변찮은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옷차림도 화장도 소박하기만 했습니다.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 옆에 어울리지 않아.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작된 갈등, 극에 달한 오만함. 아들 민준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은 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수백만 원.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결국 문을 닫았고 저희 집안의 재정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오만함이 괴물처럼 부풀어 오른 건 어느 날 저는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 친정은 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 우리 민준이 병원비가 한 달에 수백씩 깨지는 거 모르니? 너 혼자 벌어서 언제 감당할래?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 눈에 며느리는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병실에서는 남편 옆에 붙어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말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너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니? 게다가 며느리는 얼마 전부터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싸구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모양인데 그 돈 몇 푼으로 뭘 하겠다는 거니? 차라리 친정에서 1억이라도 보태주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민준이만 힘들게 하지 말고. 며느리는 그저 눈만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더욱 비겁해 보였습니다. 최악의 순간, 터져버린 분노. 갈등의 정점은 아들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즉시 고액의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의사의 말은 저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모든 재산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죠. 마지막 희망으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너 지난번에 모은다는 그 돈 말이야. 얼마나 모았니? 지금 당장 1,000만 원이라도 급하다. 너도 민준이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이상하게도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겨우 만난 며느리는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린 잔뜩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저를 피하는 얄미운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양심도 없니? 남편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이럴 거면 나가. 우리 민준이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며느리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려온 충격적인 진실. 우연히 병실 문틈으로 들려온 대화에 저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신장 이식까지 알아보고 밤낮으로 일한 거 엄마는 모르실 거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아. 괜찮아요, 여보. 당신만 건강해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희망차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전 이해해요.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당신만 살아줘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신장 이식? 밤낮으로 일한 거?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지만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의 주치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치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며느님께서 병원에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절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기밀 유지 요청서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님은 지난 6개월간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3시 신문 배달로 시작해서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을 겁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님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치료비는 매달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히 입금되었죠. 그리고 주치의는 마지막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님은 지금 아드님께 신장을 이식해드릴 수 있는지 자신의 신장 적합성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면역 억제제 부작용 검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무너진 오만함. 제가 휴대폰 만지작거린다고 비난했던 그 순간들. 며느리는 새벽 3시부터 신문 배달을 마치고 병실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싸구려 식당 허드렛 일이라 조롱했던 그 일. 그것은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하라고 독서를 퍼부었던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자신의 신장을 남편에게 줄 수 있을지 검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너의 마음도 모르고 너의 희생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학벌만 따지고 재산만 계산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사람의 진심과 사랑은 통장 잔고로 재어지지 않습니다. 명품 옷 한 벌보다, 명문대 학벌보다 소중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며느리 지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독서를 퍼부을 때도 그저 묵묵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돈 몇 푼보다 생명을 살리려는 절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함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누군가의 헌신은 없나요? 늦기 전에 그들의 진심을 봐주세요. 늦기 전에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민준이는 며느리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며느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 오만함을 깨뜨려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